자, 그럼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문제의 오답률이 이게 객관식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하나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기출학습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이렇게나 많이 틀리는 이유가 혹시 최근에 이와 흡사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 비슷한 문제가 2, 4학년도에요. 똑같이 6월 모평이에요. 똑같이 28번이에요. 다분히 고의적으로 양변이 지금과 같이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표현까지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더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오히려 이때 이 비슷한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틀린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미적분에서 28번, 30번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분의 경우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출 분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독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이와 같은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출 문제 당연히 활용할 수 있지. 근데 어떤 것이 기출 문제를 더 올바르게 분석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냐? 자,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것. 즉,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평가원 수능 시험 문제를 독해해 나갈 때 신경 써야 하는 것. 유형이 아니라 개념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이지만 주어진 조건 및 이용해야 될 개념이 다르게 읽히는 거야, 이 문제는. 근데 똑같이 접근하려고 하면 안 풀리는 거지. 선생님, 차영진 선생님의 풀이는 일관된 것으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의 이 일관된 풀이 방법이 지금 여기는 안 통하는 건가요? 그럴 리가. 쌤의 풀이가 일관되지 않을 리는 없어요. 개념 기준으로 일관된 거지 유형 기준으로 일관된 게 아니라고. 똑같은 유형이더라도 문제 번호가 바뀌고 똑같은 문제라도 난이도가 바뀌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면밀히 분석해야 되니까 백드럼 강의 다시 보자 이 얘기인 거잖아. 자,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슷한 유형이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수투 및 미적분 개념에서는요, 논리적인 개념들이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 개념을 이용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제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진다. 최근 수능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객관식에서 다 같이 틀려버렸던 87% 오답률의 기네스북 문제. 최대 최소 정리의 전제 조건이 안 맞아. 그럼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보았던 이 6월 모평 문제, 21번 문제,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냥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다 보장받아. 그래서 전제 조건이 만족 안 되는 부분을 다르게 다루는 거지. 자, 26 맞나요? 260628. 요 둘 사이. 일부러 노렸어, 평가원 지금. 자, 이 둘에서 여기 있던 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들어가 있어요. 사이값의 정리. 또 당시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연속이다까지. 그리고 또 서로 같은 함수의 개념. 자,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용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무엇이냐? 전제 조건이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의 범주가 달라지고 내가 일관되게 해야 되는 행동이 달라지는 순간이 어디냐? 이거 있습니다. 중요해요. 결정적이지. 서로 같은 함수?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해서 양변을 여러분이 다루고 그게 서로 같은 함수이면 마음껏 이용하면 돼. 근데 이거보다 더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연속이 아니냐? 얘는 연속이지. 연속일 뿐만 아니라 얘는 미분 가능하지. 연속일 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미분 가능하지. 자,
미분 가능과 연속성 사이의 관계.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므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얘는 그냥 동물이고 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까지 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fx와 관련된 요소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였고, 이 연속임을 여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였고, 얘는 그저 동물이 아니라 동물인데 사람이야. 사람이면 동물 아니니? 동물 맞지? 그러니까 사이값 해도 돼.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 해도 되고, 이게 미분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는 것이더라.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미분 안 했다고, 이때 우변만 미분했다고 이걸 좌변을 미분을 안 해? 왜요? 미분 듬뿍 하면 되지. 한 번 더 미분하는 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했습니다. 20번에서도 보았듯이 요런 어떤 합성함수 꼴에 대한 거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값의 정리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을 이용해 준다면 그 사이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녀석들은 여기에 대입해도 0이고 여기에 대입해도 0이고 여기에 대입해도 0이겠구나. 미적분에서 공부한 중요 개념들이 우변을 미분하는 데 사용되나요? 합성함수의 미분, 좌변과 마찬가지로 여기 몫의 미분, 얘네들도 전제 조건 있고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지. 너 0이 아니잖아?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몫으로 내려가도 분모가 0인 경우가 없잖아? 몫의 미분법의 전제 조건이 만족되잖아? 그럼 만족되는 것들을 우리가 미분법 단원에서 공부한 걸 미분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냐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우변에 대해서도 이게 그렇지 0보다 큰 최소값을 가진 이차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변곡점이 두 개가 있다. 근데 모른다고 치고 풀어도 다 돼요. 이거 미분 한 번 더 해봐도 돼요. 어차피 여기 사이값의 정리까지는 얘도 동물이니까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수투에서 하나의 독립학습 목표니까 지금 F3과 F-3이 부호가 반대라고 돼 있고 F가 연속인 함수잖아요. F, C 이퀄 제로인 C가 그것도 열린 구간 마삼, 3 사이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일지 두 개일지 몇 개일지 몰라도 존재성을 보장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 그럼 그 C를 내가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이 제로예요. 그 C를 대입한다고 하면 제로예요. 그 C를 대입한다고 하면 제로예요. 자, 뭐 문제풀이 강의나 많은 곳에서 쌤이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두 번 미분하면 1차씩 붙어있는 건 사라지잖아. 그래서 X 이퀄 C를 각각 대입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요, 서로 같은 함수니까 여기가 제로야, 여기도 제로야, 여기도 제로야. 그래서 X 이퀄 C를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A 곱하기 C 더하기 B 이퀄 ln C제곱 더하기 C 플러스 2분의 5이고요. 여기는 A 이퀄 C제곱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5분의 2C 플러스 1이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 B인데 C만 알면 그놈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존재성을 먼저 정리대로 밝히고 그 다음 그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계산하고 구해보면 된다. 존재함을 알기 때문에 그 단단한 발판을 밟고 걸어갈 수 있다. 이게 수투 미적분에서 이건 뭐 따라올 수 없는 차이인 겁니다. 보장받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C만 구하면 끝났잖아요. A, B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C 어디서 구하면 돼요?
그 C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 C를 집어넣으면 이것 또한 제로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게 변곡점이다 뭐다. 물론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잘 그려보고 그것 또한 활용하려면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제로가 되려면 분모 쪽이 0이 아닌 건 아까부터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 C는 1 또는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C에다가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하면 A의 값이 여기서 구해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식에 문제에 주어져 있었던 F'2가 0보다 크다. 아, 여기에다가는 X에다가 2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구나. 2를 집어넣어 보면요. 이거는 짝수제곱 0 이상이에요. 이게 양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인 잠깐만 A에다가 뭔가 0 이상의 거를 더했잖아? 아,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17인가 나옵니다. 지금 2 대입하면 돼요. 2 대입 10분의 17인지 17분의 10, 17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커야 되잖아. 그거나 같다라고 해도 돼. 아, 지금 F2가 0은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0도 아닌 걸 아는데 근데 등호까지 붙어도 다 됩니다. C에다가 1을 대입하고 C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를 여기에다가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와 1을 각각 대입해주면 되고 1을 대입했을 때 A의 값은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나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고 그럼 C의 값은 뭘로 결정이 났고 C에다 1을 집어넣으면 만족이 안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났어요. 이건 여러분 대입해서 그냥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래서 C 이퀄 마이너스 2를 여기다 한번 대입, 여기다 한번 대입. C가 결정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문제 풀린다고. A와 B가 각각 A는 3분의 2로 마이너스 3분의 2로 결정나고 C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A가 먼저 결정났으므로 위를 통해서 B를 구해주면 로그 값이 좀 주어지니까 약간 불편한데 L은 2분의 9 빼기 3분의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A 곱하기 2의 B제곱 정의대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뭐 변곡점이다. AX 플러스 B 같은 건 두 번 미분하면은 변곡점에 영향을 못 미친다 등에 대한 것도 한번 보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여러 다른 이 과정 속에 주어진 응당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분 과정과 응당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로 같은 함수이므로 우변에서 더블 프라임이 제로 되는 것과 좌변에서 더블 프라임이 제로 되는 것이 같아진다. 왜? 두 번 미분 가능한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두 개를 가지고 변곡점을 찾았는데 다른 곳이 나올 수가 없잖니? 라는 측면에선 완전히 똑같네요.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냐가 달랐을 뿐인 거다. 자, 기출 분석을 할 때 봐야 하는 건 뭐다? 우리가 독해 중심의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문제를 보고 봤던 거 이걸 찾아야 되는 거냐? 독해할 때 봤던 거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